어느 날 집에 불청객이 찾아온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꽁트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남편이 출장을 간 날 밤 띵동 갑자기 집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웬 낯선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대뜸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이상한 촉이 들었던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신데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뭐 별거 아니네. 아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타줄 수 있죠? 잠깐 excuse me 할게요. 아니 저기요, 지금 어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우 여기가 재용 씨 안방이구나. 침실 인테리어 아우 촌스럽기는 정말. 내가 사준 넥타이 여기 걸려 있네. 뭐야 저 여자, 설마. 정신을 차려보니 그 여자에게 제가 커피를 타주고 있더군요. 잠시 후 그녀가 털어놓은 말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그녀가 1년이나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죠. 저기 잠시만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굳이 집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자기 남편 바람난 줄 모르고 이렇게 하하호호 이렇게 세상 걱정 없이 사는 게 좀 불쌍하다고 할까. 뭐라고요? 정말 다 했어요? 아무튼 재용 씨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예요. 어쩔 수 없이 나. 근데 와이프한테 묶여 있는 거라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 남편 간수 잘하세요. 알겠어요? 그럼 전 너무 바빴어 이만. 아니 잠시만요. 저기요. 살다 남편이 바람났다는 사실을 당사자한테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황당해서 상간녀에게 아무 대응을 못했다는 사실이 치가 떨리도록 분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진짜 왜 혈압 혈압중이라고 오르겠다. 했는지 알겠어요. 커피를 타줬다잖아요. 진짜 몰라. 쿠키까지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순간이 지나면 내가 이 말을 그렇지, 했어야 되나. 맞아. 딱 이건데. 화나는.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어느 날 찾아온 상간녀 때문에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아내의 사연인데요. 상간녀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아내를 찾아왔는데 사실 내가 당신 남편이랑 1년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하면서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외도 사실을 폭로했다고 하는데요. 상간녀는 남편이 야근이며 뭐 주말 출근을 했던 게 사실은 자신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자신에게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나 장신구 등 그런 선물 공세에도 아끼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그래 안 물어봤다고. 이게 궁금해요. 왜 굳이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냐고. 거기다가 막 그렇지. 사진 보여주면서 찍었느니 어쨌느니. 그러게. 아니 답답한 것도 뭐 다 좋은데. 혈압 괜찮으세요 도대체- 교수님? 아니 약간 어지러워요. 약간 어지러운데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상간녀는 그동안 아내를 감쪽같이 속여온 것이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하러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천사 났다 천사 네. 났어. 그러게. 그리고 자신도 가정이 있지만 각자 이혼을 하고 만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약 상간 소송을 해도 우리 사이를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떠났는데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이 들었던 아내. 그런데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듣자 한 가지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전? 반전? 완전히 뭐예요? 궁금한데 이게 뭐예요? 네. 반전이 뭐예요? 거짓말인가요?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요. 상간녀와 이미 헤어졌다. 네? 이혼할 의사가 없는 남편입니다. 상간녀랑 그러면 이미 헤어졌다? 이미 완전히 끝난 사이라는 거잖아요. 네. 헤어졌다고? 왜? 예, 남편은 상간녀의 말대로 지난 1년간 상간녀를 몰래 만났던 것은 맞는데요. 네. 그러나 그녀의 계속되는 집착, 그리고 이혼 강요, 이런 것도 이런 것들로 이제 더 이상 우리 만나지 말자 하면서 관계를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한 달 전에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보냈던 문자들 이런 것도 이제 아내한테 증거로 보여줬고요. 아내에게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싹싹 빌면서 당신이 원한다면 증거를 제공하고 상간 소송을 돕겠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뭐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돕겠다 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일단 근데 남편의 말이 맞다면
상간녀는 남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복수심에 일단 집을 찾아가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상간 소송을 하면 그걸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네. 이혼만은 뭐 제발 뭐 이렇게 안 얘기하고 하겠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아내는 어떤 입장일까요? 생각을 어때요? 예. 여기서 아내에게 고민이 생겼는데요. 예, 두 번째 쟁점입니다. 예, 상간녀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이게 무슨 고민거리가 돼요. 당연히 소송이든 뭐든 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만히 해야죠. 있으면 안 되지. 예,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네. 그 친한 친구들 몇몇 사람에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이제 소송을 하면 그 둘이서 나눈 문자나 사진 같은 걸 보고 이제 너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상간녀는 또 오히려 그걸 원하는 거다. 너가 힘들어지는 걸 원하는 거다. 이 헤어진 마당에 너의 가정이 흔들리려고 이제 막 흔들려고 도발하는 거니까 이걸 무시하고 잘 사는 게 복수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고민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 뭐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충분히 고민할 만하긴 한데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이 그 친구라면 어떤 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소송도 가야 된다. 그러면 O. 네. 아니다. 남편 마음도 지금 네 쪽으로 있는데 굳이 그럴 거 있냐. 그냥 잘 사는 게 복수하는 거다. 그러면 X. 자,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뭐 이거는 네. 어머 이게 의견 갈린 거 고민도 보세요. 돼. 남자하고 남자들은 여자가. X고. 아니 이 남자들이 진짜 이 남자들이 이게 이렇게 돼? 이상한 사람들은요. 네. 그냥 피해가는 게 상쾌해요. 그래.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 근데 이상한 사람 이상하니까 잡아야지. 바로. 같이 네, 이상해요. 아니 네. 국경이 없으면 다 지 땅인 줄 알아요. 그럼 이런 안 되지. 경우는 저희가 상담 상황에도 워낙에 많이 보는데 선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죠. 그러면 남편도 또 한 번 외도할 수 있어요. 남편도 거기다 이 그럼. 상간녀는 앞으로 두고 자기 마음에 뭔가 불편하다 싶을 때마다 계속 찾아옵니다. 이거 정확하게 선 긋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뭐 보여드릴까요? 네, 첫 단추 잘 껴야 돼요. 야, 처음에 근데 딱 잡아야 소송 돼요. 들어가면 소송 길고 그때 또 아픔도 있고 또 아니에요, 소송 아니에요. 소송비도 들고 다. 제가 아니요. 웬만하면 이재용 아나운서 말이 다 맞는데 네. 이건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소송해야 되고 그 상간녀 그 직장에 바로 잡아야 돼. 보내잖아요. 또 보내야 되고 이거 좀 어쨌든 위자료도 그럼- 받아야 되고. 그럼 뭐 우리들끼리 이럴 게 아니고 네. 변호사 두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자, 두 OX 분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소송 아, 가야지. 이런 그렇지.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속이다 시원하네. 네. 어우, 쑥쑥. 그러면 그래. 조세영 변호사부터 그래. 얘기 좀 아주 해주세요. 유능한 변호사들이야. 네, 저는 대응하는 편이 당연히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이미 자백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간 소송에도 상당히 도움이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남편이 협조하기 전에는 상간녀가 이거 우리 흔적 다 지워라라고 해서 삭제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남편이 협조하는 식으로 이제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니까 자기 핸드폰은 자기가 복구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네. 복구업체에 그 핸드폰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눴던 그 상간녀와의 그런 증거들을 모두 찾아냈고요. 이 사진, 문자, 뭐 대화 내역 같은 것들을 찾아서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남편이 협조하는 상황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누었던 그런 미래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남편한테 그거 이제 지워라 우리 없던 일로 하자 네네. 협박했던 내용들까지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이것을 상간소송의 증거로 활용하시는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와, 오히려 지금 소송을 하기에는 적기인 적기다. 거예요. 허재현 변호사님은요? 제가 남자 변호사, 여자 변호사로 공교롭게 나뉘어가지고 지금 남녀로 그래서 X를 들까 살짝 고민을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 머리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도발하는 거는 결국 질투 유발하고 나를 흔들려고 한다는 맞아요. 친구들의 말이 좀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분노해서 소송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결국에 상간녀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결과가 될까 봐 무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잠시 했으나
그렇지만 현실은 무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상간녀가 이미 선을 넘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계속 집착하고 연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대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한다고 하면 상간녀가 내 남편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럼 결국 부부 공동재산의 돈이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다 바로 소송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계속되는 집착과 연락에 결국에는 소송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로를 했을 때 상간녀는 어차피 내 구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위자료 무섭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서 막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위자료보다 사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남편이 뭐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소송에 협조하고 막 아내와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상간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남편한테 이 관계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구나라는 현실을 느끼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확률을 보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소송하는 것도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그 여자는 상대방 배우자한테 왜 불륜 사실을 왜 폭로하는지 본인한테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심리가 나는 너무 궁금해요. 에? 참 인간이 아주 그냥 가지가지예요. 가지가지인데 우리가 흔히 이런 불륜 상황 또 외도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진짜 이렇게 뻔뻔스럽게 찾아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 혹은 그 상황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가 이 상황, 이 남자는 내 거야. 원래 내 거여서 원래 그 남자가 나에게 돌아왔으면 하는 그 아주 강한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흔히 자기 자본 회복 욕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니까 회복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질투 기반 파괴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되든 네가 어떻게 되든 결국 끝장을 한번 보자. 내가 갖지 못하느니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꽤 많고 세 번째가 이게 참 안 좋은 형태인데 쾌락형 파괴 지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쾌락형 파괴 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손해 전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망가지는 거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 그러면서 이제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웃는 거. 그렇죠. 했어요. 네. 이런 심정적 웃음이 발생하는 게 이 쾌락을 기반으로 해서 이 파괴 지향을 갖는 경우인데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도 이건 다 비극입니다. 아유,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근데 진짜 살다가 상간녀가 내 집에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러고 가리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게 커피를 타줬죠. 아니 내가 상간녀한테 커피를 대접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두고두고 아프구나. 이거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변호사님. 돼? 네, 뭐 커피까지 타준 건 조금 과했다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응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찾아왔다고 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 뜯었다든지 뭐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협박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협박죄, 뭐 명예훼손죄 그리고 폭행죄 같은 것으로 오히려 이 아내분이 고소를 당해서 곤란한 일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간녀 이야기만 듣고 내보내신 것은 참 잘했는데 아쉬웠던 점은 당황스럽긴 하셨지만 굳이 집안으로 들이실 필요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상간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그래도 낫고요. 또 가능하셨다면은 그 여자가 말하는 내용 같은 것이 녹음이 되거나 보여줬던 사진 같은 것들을 같이 찍어서 증거로 남겨놨다면 좀 더 좋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그게 같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 그럼요, 맞아. 당황해서 그러니까요. 사실 드린 거니까. 근데 이 상간녀 도발에 막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네. 그냥 우리 부부 잘 살자. 넌 너 혼자 짖어라. 개 짖듯이 짖어라. 우린 잘 살겠다. 무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에게는 뭐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결국 무대응을 한다는 것은 나의 배우자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고 다 묻고 넘어가는 길을 선택을 한다는 예수님이야.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럴 때는요. 나의 권리도 같이 묻고 넘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미리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법에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후 용서를 하거나 이걸 안 때로부터 6개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던 달로부터는 2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했다고 하면 6개월 안에 이혼 청구, 용서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이혼 청구하지 않으면 이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때 기간은 조금 더 깁니다. 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내가 그때는 이혼을 하고 싶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도 더 이상 법에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진짜 이걸 덮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내 권리를 행사할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